우리 집이 이럴 줄 몰랐다. 우리 집이 이렇게 싸울 줄 몰랐다. 모든 사람은 가족을 믿기 때문에 분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돌봐주던 부모님이 내가 돌봐야 하는 부모님으로 바뀐 상황이 너무 힘드실 겁니다. 그렇지만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면 가족 모두가 상처받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함께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변호사 최경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부모님께서 연세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마주하게 되는 치매 문제와 관련해서 상속 및 재산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특히 알츠하이머 환자가 급증하는 요즘에 이런 상황에서 가족 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성년후견인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에 걸리면 유언을 할 수 없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맡았던 상담 중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작년에 큰형에게 부동산을 주는 유언을 하셨는데 당시 치매 진단을 받은 상태였어요. 이 유언이 효력이 있을까요? 라고 물으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대법원의 입장은 매우 명확합니다. 치매나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더라도 유언의 의사 능력은 단지 자신의 행위 결과를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즉, 내가 지금 이 재산을 누구에게 주고 싶다는 정도의 의사표현만 가능하다면 정확한 법률행위 능력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알츠하이머의 특성상 상태가 들쭉날쭉한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죠. 그래서 유언공증이나 자필유언장을 작성하는 그 특정 시점에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명확히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실제 제가 경험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은 후 장남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는 공증을 했는데 나중에 다른 자녀들이 어머니가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특정 시점에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증여를 인정했죠. 이렇듯 우리 아버지는 몇 월 며칠 공증할 때 실제로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를 입증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치매가 있더라도 유언이나 증여가 효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서 상속 과정에서 형제자매 간의 다툼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성년후견 제도입니다. 성년후견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부모님의 의사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의료 검사 결과와 전문가 소견을 통해 사무처리 능력이 떨어짐이 명확히 입증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성년후견 개시 이후에 이루어진 법률행위들은 효력이 매우 제한됩니다. 부모님이 어떤 유언이나 증여를 하더라도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생기는 거죠. 많은 분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재산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 그냥 오빠가 관리하게 두자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제가 경험한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치매 진단을 받은 아버지의 재산을 장남이 관리하도록 가족들이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4년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보니까 2억 원이 넘는 예금이 거의 다 인출되어 있었고요. 일부 부동산까지 처분된 상태였습니다. 나중에 다른 자녀들이 특별수익으로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패소했습니다. 결국 오빠가 자기 쓸 것은 마음대로 쓰고 심지어 공증까지 받아서 재산을 가져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나중에 유류분 청구를 하려고 해도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밖에 안 되는 것도 화가 나는데 더 큰 문제는 부모님 통장에서 인출된 돈을 모두 특별수익으로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를 활용하면 이런 문제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후견인은 매년 재산 상황을 법원에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재산이 비정상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 후견인으로 여러 형제자매가 함께 선임될 수도 있어서 서로 견제하며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실제로 제가 도왔던 가족은 4명의 자녀 중 2명을 공동 후견인으로 선임하고 3개월마다 가족회의를 통해 부모님 재산 사용 내역을 공유했습니다. 이를 통해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도 가족 간 분쟁 없이 상속을 마무리할 수 있었죠.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는 이유는 많은 상담 의뢰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집이 이럴 줄 몰랐다. 우리 집이 이렇게 싸울 줄 몰랐다. 모든 사람은 가족을 믿기 때문에 분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부모님을 부양하는 자녀가 일부 재산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적당한 선을 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제가 상담 과정에서 실제 재산 사용 내역을 보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사용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성년후견을 신청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정신감정 의견서와 치매 진단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시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비용 측면에서는 후견인 보수가 발생할 수 있지만 가족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 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도 많고 재산 규모에 따라 법원에서 적정 보수
보호수를 정해줍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나중에 가족 간 분쟁으로 인한 소송 비용과 비교하면 훨씬 경제적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나를 돌봐주던 부모님이 내가 돌봐야 하는 부모님으로 바뀐 상황이 너무 힘드실 겁니다. 그렇지만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면 가족 모두가 상처받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 제도나 치매 환자의 재산 관리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이나 상담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다음에 더 유익한 법률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